한국은행이 3년 2개월 만에 금리를 내렸지만 영끌족들은 파산 위기에 빠지고 있습니다. 고금리 부담을 버티던 집주인들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대출금을 연체하고 경매 시장엔 신규 경매 물건이 2006년 이후 최대치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앞으로 더 강력한 대출 억제 방안이 나올 가능성이 큰 데다 경기 침체의 우려까지 확산되면서 금리 인하만으론 분위기 반전이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법원 경매정보 통계에 따르면 지난 8월 신규 경매 신청 건수가 1만 249건으로 1년 전 8,833건 대비 15%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8월 기준으로 2006년 1만 820건 대비 18년 만에 최대치 물량입니다. 또 올해 8월까지 누적된 신규 경매 신청도 8만 2,287건으로 1년 전 5만 5,859건 대비 47%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경매 신청 이후 실제 입찰까지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되는 것 감안하면 급증하고 있는 신규 경매 물건은 내년까지 입찰장에 쏟아질 예정입니다. 경매 물건 증가는 강화된 대출 규제로 매수세가 사라지고 있고 유찰이 거듭되면서 경매 시장이 위축되고 매물이 쌓이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수요가 많다는 서울조차 낙찰률이 45.6%로 하락하고 있고 응찰자 수는 6.6명으로 올해 들어 최저치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이미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시장에 선반영되면서 경매 시장은 대출 규제 등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는 분석입니다. 최근 들어 기존 아파트 거래량마저 급감하는 상황에서 아파트를 중심으로 이어지던 경매 시장에 대한 관심이 더 줄어들 전망입니다. 경매 시장 관계자도 대출 규제 등으로 분위기가 회복되기 힘든 상황이라며 당분간 경매 물건이 계속 쌓이는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최근 제2금융권 가계부채가 급증하면서 금융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번 달 제2금융권에서만 가계부채가 1조 원 이상 증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상호금융과 보험 등 이금융권 관계자들을 긴급 소집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증가 추세가 지속되면 DSR 3단계 조기 시행과 적용 범위 확대 규제, 최후의 수단인 LTV 한도 축소 등 모든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며 당장 올해 11월 27일부터 예정된 역대급 둔촌주공 입주장에 최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금융위원회 등이 상호금융과 보험사, 저축은행 및 금융사 등 각 금융협회와 개별회사 등의 가계부채 현황 점검 소집 통보를 보냈습니다. 최근 은행연합회와 5대 시중은행 등을 불러 점검회의를 진행한 이후 불과 나흘 만에 제2금융권을 별도로 긴급 소집하는 것입니다. 시장에서는 은행권이 가계대출을 억제하면서 제2금융권으로 풍선 효과가 확산됐고 대출 수요가 몰릴 경우 역대 최대 위기인 가계부채 관리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계부채 상황에 대해서 긴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도 현재 제2금융권 가계대출 수치가 안정적이지 않다며 이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액이 1조 원을 넘을 가능성도 있다고 했습니다. 제2금융권의 한 달 가계대출 증가액 1조 원은 풍선 효과를 판단하는 기준점이 될 전망이며 1조 원을 넘는 수치는 지난 2022년 5월 이후 약 2년 반 만에 처음입니다. 특히 이번 회의는 금융협회뿐만 아니라 농협중앙회와 새마을금고,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등이 포함된 것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최근 주담대를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 추세가 우려되는 곳들입니다. 서울 둔촌주공은 서울 강동농협을 잔금대출기관으로 선정한 바 있고 금융당국이 농협중앙회에 건전성 관리를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또 새마을금고도 지난달 가계대출이 2천억이나 증가했고 상당수가 수도권 주담대인 것으로 나타나면서 요주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보험업권도 지난 8월 가계대출 증가폭이 3천억을 기록한 데 이어서 최근에도 4천억이 증가하면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제2금융권에 대한 가계대출 추가 규제 발표도 적극 검토 중이며 현재 50%인 DSR 한도를 1금융에 준하는 40%로 낮출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카드론과 현금 서비스 사용액이 역대 최대치로 증가하는 등 국내 가계부채 리스크가 전방위적으로 확산되는 상황입니다. 과거 전국 아파트값 상승률 1위를 기록하던 세종시 집값 추락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다시 하락폭이 커지면서 최고가 대비 40% 가까이 급락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36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오던 세종시 아파트 가격이 최근 보합에 이어서 다시 2주 연속 하락세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세종시 아파트값은 마이너스 5.76%로 전국에서 가장 큰 폭으로 내리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세종시 매물적체 상황이 해소되지 않고 있으며 고운동과 소담동 위주로 가격 하락세가 두드러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국토부 실거래 등에서 고운동 아파트 전용 59타입이 최근 3억 500만 원에 거래되며
기존 최고가 5억 3천 대비 42% 하락한 금액에 팔렸습니다. 부동산 시장 침체 상황은 매수세가 사라진 서울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2,172건으로 나타났으며 남은 신고기한 감안해도 한 달 거래량이 4,000건에 미달될 전망입니다. 올해 가장 거래량이 많은 7월과 비교하면 반토막 이하로 감소하는 수준이며 은행권의 대출 억제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매수세를 찾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실 자료 등에서 서울 아파트 매물이 8만 5천 건대로 역대 최고치에 근접하고 있고 대출 원리금 등을 버티지 못한 영끌 쪽 매물이 경매 시장으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LH가 발표한 신혼희망타운 분양 가격 상승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본청약에서 신이타 분양 가격이 급등한 것에 대해서 서민 신혼부부들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잘못된 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지난 2021년 사전 청약 당시 계양지구 A3블록 추정 가격은 3억 3,980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공고된 본청약 가격은 최고 4억 480만 원으로 나오면서 기존 추정가 대비 최대 19%에 해당하는 6,500만 원이나 올랐습니다. 이 의원은 신이타 지원 자격은 3인 세대 월소득 기준 422만 원이라며 당첨자들은 본청약이 지연된 11개월간 한 푼도 쓰지 않고 돈을 모으더라도 가격이 인상된 6,500만 원을 모으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갑자기 감당하지 못할 금액을 추가로 부담하라는 건 신혼부부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신혼희망타운은 LH의 수익 사업이 아닌 출산 장려를 위한 상품이라며 당첨자들이 분양가를 마련하려면 투잡이라도 뛰어야 하는 상황으로 몰아넣으면 출산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고 했습니다. 다른 사전 청약 현장들에 대한 내용도 나왔습니다. 이 의원은 과천주암과 의왕호람, 의왕청계지구 신이타도 최대 19개월까지 본청약이 지연됐다며 의왕호람과 청계지구가 올해 하반기 본청약 예정으로 분양가 산정이 됐는지 물었습니다. LH 사장은 올해 11월 정도로 예정됐고 분양 가격은 확정되지 않았다면서 사전 청약자들 입장에서 분양가를 정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부동산 시장과 건설 경기 침체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올해 하반기 중소업체를 중심으로 줄도산 공포가 확산되고 있고 폐업하는 사업체가 속출하면서 시장에 큰 충격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건설산업 지식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폐업 건설업체가 2,653곳으로 나타났습니다. 종합건설업체 폐업이 442곳으로 작년 대비 15곳 증가했고 전문건설업체도 2,211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월별로는 매달 평균 265건에 달하는 건설업체 폐업 신고가 이어지고 있으며 건설 경기 불황 여파가 결국 줄폐업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원자재 값이 치솟는 상황에서 인건비 등 고정 비용이 상승하고 있고 부동산 시장 침체로 시장에는 팔지 못한 미분양이 쌓이고 있습니다. 국토부 자료에서 7월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이 7만 1,822세대로 집계됐고 특히 악성으로 불리는 준공후 미분양이 1만 6천 세대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향후 분양 전망도 리스크가 큰 상황입니다. 주산연 자료 등에서 수도권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의 분양 전망 지수가 100을 넘지 못했고 특히 전남과 광주, 경북과 경남 등은 침체 상황이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건설사 관계자는 아파트를 다 지어도 빈집이 많은 상황에서 갈수록 일감은 부족한데 인건비 부담이 계속 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잼스톤TV였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